여러분 혹시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떠올리셨다면 절반만 맞추신 겁니다. 지금 월가에 돈이 미친 듯이 쏠리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전력 회사들입니다. 그것도 한물 같다고 여겨지던 원자력 발전소 기업들이죠. 도대체 최첨단 인공지능 이야기를 한다면서 왜 뜬금없이 굴뚝 산업인 전력 회사 이야기를 꺼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미국이 지금 인공지능, 즉 AI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단순히 챗GPT 같은 똑똑한 비서 하나를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의 모든 인프라와 에너지 정책, 심지어 외교 전략까지 송두리째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 광기 어린 AI 집착,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 전쟁의 서막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AI를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 덩어리라고 말이죠.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AI는 곧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여러분이 챗 GPT에게 질문 하나를 던질 때마다 구글 검색을 10번 하는 것보다 10배에서 많게는 30배 더 많은 전기가 소모됩니다. 이게 한두 명이면 상관없겠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기업들이 거대 언어 모델을 24시간 학습시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 전역에 깔리고 있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양과 맞먹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주요 투자은행들은 2030년이 되면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지금보다 3배 이상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예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버지니아주나 텍사스주 같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에서는 전기가 모자라서 신규 데이터 센터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와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재가동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향후 20년 동안 몽땅 다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스리마일 섬이 어떤 곳입니까? 1979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미국인들에게는 공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진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고가 났던 원전 옆에 있는 1호기를 다시 돌려서라도 전기를 확보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가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은 밤에 멈추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멈춥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수조 원짜리 연산이 날아가 버리니까요. 결국 안정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24시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자력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라는 곳과 계약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을 도입하기로 했고, 아마존 역시 에너지 노스웨스트와 손잡고 SMR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술이 1970년대의 유산인 원자력을 다시 불러낸 겁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AI 패권 경쟁이 이제는 에너지 확보 전쟁으로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칩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칩을 돌릴 에너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이죠. 즉 이제부터 AI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똑똑한 알고리즘을 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이고 싼 전기를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든 다가올 트럼프 진영이든 상관없이 AI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에너지부는 원전 재가동과 SMR 건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 규제 때문에 꽉 막혀있던 송전망 건설 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AI는 단순한 산업 육성이 아닙니다. 이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되는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가 부족해서 멈추는 동안
중국이 국가 주도로 전력을 쏟아부어 AI 모델을 더 빨리 발전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 금융, 바이오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추월당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됩니다. 미국은 이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환경단체의 반발이나 지역 주민의 민원 같은 건 일단 뒤로 미루고 무조건 전기를 만들어내라는 전시체제에 돌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 경제, 특히 우리와 같은 수출 국가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가장 먼저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라늄 가격은 이미 바닥 대비 200% 이상 올랐고 전력망을 까는데 필수적인 구리 가격 역시 장기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투입 규모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이 올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만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 오직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기를 끌어오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전력기기, 변압기, 전선,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의 변압기 업체들이 최근 미국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반대편의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시간과 비용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뚝딱하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폐쇄했던 원전을 다시 살리는 데만 수년이 걸리고 새로운 SMR을 상용화하는 건 빨라야 203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AI의 전력 수요는 지금 당장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게다가 전력망은 노후화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송전망은 대부분 1960년대나 7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AI가 요구하는 고용량의 전기를 실어 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걸 다 교체하려면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까요? 결국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정치적인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속도전을 벌이는 걸까요? 전기요금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도 멈추지 않는 이유, 여기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밖을 내다봐야 합니다. 바로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중국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부동산 위기나 내수 부진으로 비틀거리는 모습만 보고 있지만 에너지와 AI 인프라 쪽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할 정도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주민동의 절차나 환경 영향 평가 같은 복잡한 과정 없이 곧바로 발전소를 짓고 송전탑을 세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 가까이를 혼자서 짓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생산량은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미국 정보 당국과 싱크탱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미국이 환경 규제와 의회 예산 싸움으로 머뭇거리는 사이 중국이 풍부한 전력과 국가 주도의 데이터 센터를 앞세워 범용 인공지능, 즉 AGI 기술을 먼저 선점하는 상황 말입니다. 만약 중국이 AI 기술에서 미국을 앞서게 되면 미래의 무기 체계부터 금융 시스템, 사이버 보안까지 모든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만큼은 죽어도 막아야 하는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보여주는 AI 사랑은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니라 전시 상황에 준하는 총력전이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고래들의 싸움에서 우리 한국은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회 요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보급품을 대주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전력망이 낡았고 변압기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초고압 변압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때 납품할 수 있는 기업 전 세계에 몇 안 됩니다.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는 한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미국이 AI에 미쳐 날뛸수록 한국의 반도체와 전력기기 수출은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이 돈을 벌었듯 한국이 그 곡괭이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낙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닥칠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라늄, 천연가스, 석유 가격이 덩달아 오르면 당장 우리의 전기 요금부터 들썩일 겁니다.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AI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처럼 땅이 넓지도 않고 원전을 새로 짓거나 송전탑을 세우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국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이 막대한 AI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 던져진 아주 무거운 숙제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의 변화가 아닙니다. 1차 산업혁명 때 석탄이 세상을 바꿨고 2차 산업혁명 때 석유가 패권을 갈랐듯이 지금은 AI와 전기가 결합된 새로운 에너지가 세계 질서를 다시 쓰고 있는 순간입니다. 미국은 이미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AI라는 거대한 괴물을 키우기 위해 원전까지 부활시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파도에 휩쓸릴 것이냐 아니면 그 파도에 올라타 서핑을 즐길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단순히 엔비디아 주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묵묵히 돌아가고 있는 발전소 굴뚝과 전선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기가 흐르는 곳에 돈이 흐르고 그곳에 미래의 패권이 있습니다. 미국이 쏘아올린 AI와 에너지의 이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질주,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이 거대한 드라마의 다음 챕터가 궁금해집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전선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날카로운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